안녕하세요, 루벤입니다. 드디어 2025년 국가직 구급공무원 면접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5월 9일인데요. 면접을 보게 될 첫 번째 날은 5월 28일입니다. 세무직부터 보실 텐데요. 일정은 다들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직에 지원을 하시는 그런 직렬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이번 국가직이 끝나는 그런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에 있는 필기시험을 봐야만 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시간 내에서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직으로 필기 컷인데 내가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차피 필컷인데 배수가 높은데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겠느냐, 그냥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국가직은 필기 고득점 순으로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평정 요소에 미흡을 받는 분이 의외로 존재한다. 내가 면접자들 중에 필기가 꼴등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도 국가직의 면접자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장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최종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지방직을 더 선호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국가직에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공직자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미흡자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컷이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수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수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운에 따라서 꼴등도 모두 다 합격하는 그런 직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평정 요소를 보게 되면 분명 이 네 가지 요소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는다, 이미 보셨을 겁니다. 소통, 공감,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 책임, 이 부분에 실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고와 근거가 되는 경험, 이런 점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국가직은 면접위원이 2명인데 이 사람은 부적격하다라고 하게 되면 불합격이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약 2주 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가, 저희 온라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의 계획별을 공유를 드려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부서와 이유를 정하시는 게 가장 먼저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여러분의 이력, 또 배운 점, 학습 현황, 이런 점들을 쭉 생각해 보시면서 공직가치 그리고 평정표에 내가 이야기를 할 내용을 정리하는 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 과제를 일단 정리가 되고 내가 암기를 하신 분들은 이제 상황 면접도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기출 위주로 쭉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면서 가능하면 경험과 상황 면접을 먼저 끝내는 쪽이 좋고요. 또 5분 발표도 함께 1주차에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상황과 경험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최대한 5분 발표와 함께 준비를 하는 과정을 1주차에 보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출 중심으로 예상되는 기출들을 발표를 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더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상황형 그리고 5분 발표 위주로 계속 돌려야 할 겁니다. 필기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일정이 있는 그런 재직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어진 과제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최소 미흡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필기가 1배수 안쪽이라고 하면 지키는 면접을 하셔야 될 것이고, 1배수 밖이라면 1배수 내에 있는 분들을 최대한 이기려는 그런 면접이 돼야 되겠죠. 운이 있다면 앞에 있는 1배수 분들이 싹 다 빠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상황에서 집중해 주셔라. 그래서 약 2주 동안 이런 일정으로 저희 스터디를 따로 꾸려서 진행을 할 겁니다.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댓글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국가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경험과 상황 면접 과제를 작성하고요. 평정표를 작성을 한 다음에 5분 발표와 함께 면접이 시작이 될 거고, 이후에 경험과 상황 면접에 작성한 내용까지 꼬리 질문 형태로 면접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경험 상황 면접과 발표를 하게 될 공직가치 도출, 이런 내용 이후에 어떤 질문이 이어질지 이런 점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두시고 많은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상황 면접 중에서 경험 면접이 일단 끝내야 합니다. 12줄 정도 되는 내용을 쓰신 다음에 가서 그대로 여러분은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하시겠죠. 그러면 이후에 묻게 될 질문들을 예상하고 대비를 해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에 과제가 2개가 주어질 텐데요. 일단 경험 면접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부처와 또 직무, 정책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뭐 학습이나 경험이나 이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를 해주셔라 라는 이 경험 면접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와 또 직무를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될 근거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학습 현황이라든지 또 경험 사항이라든지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시는 이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지금 보는 이 케이스는 국토교통부에 지원을 나는 하고자 이렇게 쭉 정리를 했다 미리 한번 적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실제 작성을 하게 되면 최대한 깔끔하게 가독성 높게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실제 병무청 지원을 하시는 행정직 분은 희망부처가 여기다 나는 직무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보유한 전문성과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나는 보완해 나갈 것이다. 이런 형태로 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열심히 살아왔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직자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담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험 면접이 일단 되고요. 참고로 도대체 어떻게 적어야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터디를 참여하시게 되면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보훈부, 국가인권위원회 등등 다양한 부서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전에 면접을 보셨던 분들의 내용들을 다 공유를 드립니다.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차피 지원한 직렬이 단일 부처이기 때문에 배치가 무조건 여기에 되는 그런 부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2024년에 배치도인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정해져 있는 부처가 있고요. 그리고 배치 가능 부처가 4개 이상 또 3개 이상 이런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직렬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실제 내가 어디에 가고자 하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정하실 수는 있지만 그 근거로 최대한 나의 학습과 경험과 증빙할 만한 내용들을 경험 면접에서 잘 담아 두셔야 이후에 왜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꼬리 질문에 답을 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절대 안 되니까 꼭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면접이 있을 겁니다.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을 동시에 쓰는데요. 두 번째 미션이죠. 그래서 주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문도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상황 면접을 한번 풀어보시면서 꼬리 질문도 예상을 하며 티키타카를 해나가는 이런 연습, 실습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볍게 예시로 한번 드려본 겁니다. 아동복지 담당자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적용 기준을 확대하게 되면 부정수급 문제나 인력,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담당관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많이 나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게 되려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을 단계별로 근거와 함께 도출하여 결론을 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포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발표를 할 때 틀을 적어본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더 개조식으로 적기가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 요약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라는 첫 번째 그리고 단계별로 저는 이렇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부분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직 후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다양한 상황을 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 역시나 스터디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 상황 면접 주제들을 실제 기출과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드릴 겁니다. 이런 점들을 보고 최대한 이렇게 요약해서 작성을 해보는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분 발표가 있습니다. 경험 상황 면접을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동을 해서 5분 발표 면접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읽고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생각한 다음에 바로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접이 5분 발표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을 쓰거나 이런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할 거다 정도만 보고 5분 발표에 임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평소에 하셔야 합니다. 다음 같은 상황 속에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그 공직 가치가 뭐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이런 점들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의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다 이렇게 공직 가치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것을 실제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의 사고를 구조화하여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습 때에는 어떤 구조를 잡을지를 발표를 하기 이전에 뼈대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항상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의 이런 문제 인식이 있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행동 방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한 3가지 정도 작성을 해보고 실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점은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근간이 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청렴과 공익성 이런 공직 가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나의 가치관을 공직에서도 이어갈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보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스크립트로 처음에 몇 개는 한번 적어보셔라 해서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과정, 또 행동 과정, 예상되는 문제와 보완, 어떤 효과, 결론 이런 형태로 발표 스크립트를 한번 짜는 이런 연습도 한번 처음이면 해보셔라 참고하시라고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요거는 따로 블로그에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5분
5분 발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공직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어진 주제에서 어떤 공직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여기에 적용해서 해결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할 거라든지 최대한 공직 적합도를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도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은 5분 발표, 직렬별로 기출, 또 예상 기출 이런 한 30개 이상의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발표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워크북도 드리니까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고 모범 답안도 보시면서 최대한 실전으로 할 겁니다. 역시나 5분 발표 이후에도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항상 비슷합니다. 경험들을 물어볼 수 있고 공직에 맞는 유형들, 동료 팀워크 이런 부분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직업관이나 자질 그리고 시사 이슈, 뭐 공직 문화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끝나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 겁니다. 5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공직 가치에 대한 정의를 내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제시를 해야 하는 대표 키워드는 여기 이렇게 뭐 헌신, 평등, 존중, 신뢰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적어두었으니까요. 최대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 키워드는 이것이다. 요 표만 가지고 있어도 발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정도는 올 클리어를 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하실 분은 댓글에 스터디 과정을 신청해 주십시오. 1대1이라든지 별도의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신청해도 되니까요. 두가지 평가 요소를 충분히 알고 전형 방식에 맞춰서 대비하시면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씩 또 해 나가 볼 테니까요. 최대한 국가직 면접 준비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계속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 내용이 있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